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 94페이지 좀 펴보시고요. 일단은 정비사업 흐름 정도는 알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이런 특정지에서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합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의 도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우리가 기본계획 그러고요. 기본계획 안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됩니다. 예정구역을 갖다 지정하고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뭐가 나오고 정비예정구역이 나오고, 예정구역에다가 뭐를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든다 이 말은 곧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정구역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시행자가 누구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행자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시행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 거 사업시행인가죠. 사업시행인가고시 있으면 바로 사업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먼저 분양 신청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 받고 이걸 토대로 분양계획을 만드는데, 분양계획 우리는 관리처분계획 그래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시기엔 입주자기 확정되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비로소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업 시작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도정법은 준공인가라 쓰고, 마지막으로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이죠. 분양계획 내용 그대로 분양처분하는 거. 분양처분하는 거 우리는 이전고시겠죠. 이전고시. 이 흐름에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재건축은 정비계획을 만들면 먼저 안전진단 해야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있는 절차를 기억하시고,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이 나와야만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만 빼고는 조합이죠.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면서도 추진위원회 안 만든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을 만들어도 추진위 구성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은 시행자입니다.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시공자 들어오고, 시공자 선정해서 이제 조합하고 시공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받고 분양신청 받고 토대로 분양계획을 만들고 확정짓고 사업시행한다. 사업시행하려면 먼저 주민들을 옮기고 이주시키고, 그리고 건물 철거하니까, 건물이 철거되는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다음에 철거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흐름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요약지 92페이지 용어부터 봅니다. 용어. 자, 1번 목적은 필요 없고 2번 용어에 관한 사입니다. 정비사업이랑 정비사업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비구역에서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본래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그게 정비사업인데 크게 6가지 있으니까 특징만 잡아요. 특징만.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저소주민 집단 거주하고 극혈합,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 양호, 도시환경 상업공업, 주거환경 관리 단독 다대 밀집한 지역에서 가로등 정비 정정 가로 유지하면서 그 정도 말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박스 위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데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그 말은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말하는 가로구역이랑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인데, 일단 가로구역 조건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니까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4m 이하 도로는 있어도 괜찮아요. 4m 미만 그러면 딱 좋았는데 건축법하고 도정법이랑 사인을 못 맞추는 거예요.
4m 미만이 원래 옳은 표현인데 법에서 4m 이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구역안에 노후 불량 건물 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가로 구역 안에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헛수가 20가구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할 때 건축물 층수는 용도 지역별 층수를 따르는데 2종 일반 주거는 15층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그 5개 지문을 좀 알아놓읍시다. 만비만 통과도로 있으면 안 되는데 4m 이하는 있어도 괜찮다. 노후 불량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다. 단독 공동 돼가지고 20가구 이상이다. 층수는 용도 지역별 층수를 따르되 2종 일반 주거는 15층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가 15층 이하까지 가능. 거기다 좀 신경 써야죠. 그 다음에 2번 이제 노후 불량입니다. 어느 정도 돼야 노후 불량인가? 1번 건물 훼손내가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함정이 없습니다. 대충 읽고 끝내야 되고.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부실 시공이나 구조의 결함이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2번도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확보되냐 그 정도 말면 되는 거예요. 함정은 없어요. 3번에 니은 박스가 문제예요. 박스. 건축물 준공을 기준으로 40년 사용하기에 보수 보관돼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 건설할 때 들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한다. 준공을 기준으로 40년 그러면 일단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보수 비용이 크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그러면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개가 딱 맞아야 노후 불량이 됩니다. 40년이 딱 나오면 준공을 기준으로 40년 그러면 뒤에 보수 비용이 크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개가 동시에 붙어야 노후 불량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제 4번의 기억이죠.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 범위에서 20년 이상 이게 재건축이 너무 길어지니까 30년까지 잘랐어요. 20년 이상 30년 그 기간만 되면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로서 그리고 멈추지 말고 그 건물로서 위로 4번 가야 돼요.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그러면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아니면 노후화로 인한 구조의 결함이 있는 건물로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20년 이상 3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미관을 저해하면서 시도 조례가 정한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만 노후 불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죠.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되는 건물로서 건축물 이로 끝나지 말고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되는 건물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결론적으로 1번 건축물의 훼손, 멸실, 붕괴 뒤에 조례가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죠. 어떻게 붕괴됩니까?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 다 붕괴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넘어지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1번은 조례가 붙을 수가 없고 2번도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뒤에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40년하고 20년만 주의하고 40년 나오면 보수 비용이 크다. 그러면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붙어줘야 되고 20년 이상 30년 이하 딱 몇 년 그게 아니니까 20년 이상 30년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면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그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해야 됩니다. 혹시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인데 정비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배웠던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에서 녹지, 하청,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시설, 비상대 시설, 가스공급. 하나의 도시 전체로 그리는 개념들이 좀 큰 것들. 공동이용은 주민이 공동 쓰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야합단. 개념이 작은 것.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어쨌거나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이 큰 것들은 기반시설이고 주민이 몇 명 쓰는 작은 것들은 공동 이용시설이고 대지가 있고 도정법은 대지가 있고 토지가 있는데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 끝난 다음부터는 대지 공사 끝난 땅
쉽게 말해서 공사 끝났다. 좀 좋게 표현하면 정비사업에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는 재건축법입니다. 재건축법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가 주택단지입니다. 재건축법인데 가장 기준이 1번입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1탄의 토지. 그게 옛날 말로 주택법 가게 되면 간단하게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1탄의 토지, 그게 주택단지다. 그 말은 거기를 대상으로 재건축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은 1탄의 토지가 도시계획서인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각각이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지 둘 이상이 공동관리되면 공동관리되는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주택단지다. 네 번째,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서 재건축 토지 분할. 자, 이거 지금 정도 암기돼 있어야 돼요. 재건축 토지 분할.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암기돼 있어야 돼요. 해가지고, 자, 앞에 묶어가지고, 어디로 가고?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선이 밑으로, 밑으로. 위에 둘에 묶어가지고, 위로 가야 되고, 위가 뭐라고, 여기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이고, 밑으로 뭐고? 주택단지 바뀌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별로 각각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받았는데 이 동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3분의 2분의 안 나올 거 아니요? 어떻게 한답니까? 나누자 이렇게 나누자. 이거 뭡니까? 재건축 토지 분할. 4번이 그 얘기입니다.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서 분할되는 부분이나 분할되어 나갈 부분 이쪽 재건축 따로 하고 밑에 따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별개의 주택 단지다 이 얘기. 5번 핵심은 5번입니다. 5번. 건축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입니다. 건축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도 물어본다. 주택 단지를 본다. 그것도 재건축 대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5번 신경 쓰고요. 6번 토지 등 소유자인데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나온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토지 등 소유자 모르면 어차피 조합을 또 조합은 모를 것이고. 첫 번째. 자, 1번입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정비구역안. 지금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가 누구든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비구역안 이걸 함정됐어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그 말 되지 뭐만 쓰면 돼요? 가로구역.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은 조심해야죠. 일단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지상권자 인정이 안 되고 기업 정비구역 안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니은 정비구역이 아닌 것 이 말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이 뜻입니다. 기업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포인트는 및이죠. 및. 두 번째 정비구역이 아니건 주택 및입니다. 및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서 뭐만 토지만 건축물만 지상권만 있어도 소유자를 보는데 재건축은 지상권 자체 인정해주지 않고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소유자다.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져야만 나중에 조합원도 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지고 뭐 쓴다고 쫓겨난다고 매도 청구 추방 그랬어요. 추방. 7번 주택공사 등 도정법 주택공사 등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더해서 주택공사 등이라 합니다. 도정법에서 시장군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시장군수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도정법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영어가 주로 한 문제입니다. 문제 봅시다. (191페이지입니다) 책 191페이지. 자, 도정법입니다. 1번 도정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정비사업이란 정비기관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 개량을 건설하는 일정한 사업을 말하며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어쨌거나 나도 2번 봅시다.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 포인트 2개. 첫 번째
저소득 주민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극히 열악. 물론 저 뒤에 주거환경 그 말 갖다 도시환경 바꿔놓으면 그는 상식적으로 정비사업이 6가지인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개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거환경 개선이니까 웬만해서 그걸 하면 못 쓸 테니까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저소득주민 집단거주 그리고 극히열악. 재개발은요 쓱 보고 열악 길게 가지 말아요. 재건축은 양호, 도시환경은 상업, 공업 그리고 끝내야죠. 1번 정비사업이란 틀린 게 정비구역 안에서 가로혜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사업인데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하면 정비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거나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2번 봅니다. 정비사업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거 1번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 더 갈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이고 상업공업이다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고 1번이네요. 보너스네요. 3번 용어정의 다 틀린 거 1번 정비사업이라면 도시기능 회복에 의해서 정비구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한 일정한 사업을 말한다. 약간 애매하네. 2번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 열악 더 이상 없죠. 3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건물은 노불량이다. 뒤에 절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서는 안 되죠. 맞죠? 4번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 안에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엉터리죠. 재개발은 맞는 말이지만 재건축은 이러고 나면 재건축은 정비계획 안도 되고 밖도 되고 그러면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인정이 안 됩니다. 4번은 확실히 틀렸고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집단 거주는 중에서 정비기반이 극히열악 더 읽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핵심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는 4번이고 1번 좀 수정해야 되겠네. 1번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 회복에 대해 정비구역 그 사이에다 씁시다. 정비구역 가로구역 써놓습니다. 가로구역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가로밑에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그러면 안 돼. 거기다가 정비구역 뒤에다 가로구역도 좀 써놔요. 가로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 건설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고 말하면 옳은 표현이 됩니다. 4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되죠. 2번 재개발은 정비구 안에 지상권자 되고 도시환경 정비구 안에 토지 소유자 얘도 되고 재건축은 정비구 안에 지상권자 안 돼요. 재건축은 반드시 정비구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들. 5번 가로위태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지상권자 되고 6번 똑같은 문제니까 수술하시고 7번입니다. 7번 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1번 정비사업을 인가받은 관리처분자 주택 등을 건설, 공급, 보존은 이게 지금 관리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관리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수, 환, 관, 혼용 되네요. 재개발은 뭐가 있습니까? 관하니까 그것도 되네. 재건축은 관밖에 안 되니까 되네. 도시환경은 관리처분 돼야 안 돼요? 되죠. 관하니까 도시환경 되고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관리처분이 안 되네. 가로위태 정비 사업은 관리처분이 되네. 그럼 관리처분 되는 게 5개나 있네요. 두 번째, 정비사업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 구성 안 한다. 뭐밖에 없어요. 가로위태 정비사업 구성 안 한다니까 결론은 맨 뒤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7번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인 것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가 컵입니까? 구판장이 컵입니까? 타가소가 컵입니까? 제 눈에는 둘 다 작아 보이네요. 뭐가 컵이에요? 주차장. 8번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가장 작은 것은 뭡니까? 해관입니다. 해관. 9번 주택단지를 볼 수 없는 것은 번화만에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1번 주택법 사업계획서마다 주택부대 복리건설 1단의 토지 이게 기준이죠. 2번 1단의 토지 중 토지개시는 도로로 분류해서 각각 관리는 각각의 단지. 3번 위 1단의 토지 둘 중 공동관리된 전체 토지. 4번 재건축 토지 분할 청구 규정에서 분할된 토지, 분할된 토지나 분할된 나갈 토지. 5번 건축허 받아
단독 공동 그림이 뭐라고? 아파트 연립, 아파트 연립 건설한 1단에 터집니다. 10번입니다. 기본계획 수입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거기까지 용어고 또 기본계획 또 봅시다. 요약지 95페이지. 자,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르이는 데다 정비사업한다 정비예정계획을 지정하면 예정구역에다 뭐를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여기를 갖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정비사업 방향 제시하니까 누가 만듭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 특별시장, 또 광역시장,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씁시다. 대도시시장, 일반시장, 군수 해가지고 누가 만든다고?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만드는데 이 중에서 군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안 나오니까 군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군수 빠지면 돼요.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는? 기초죠, 기초. 특별시에서 정비계획 누가 만들어요? 구청장. 광역시에서는 군수하고 구청장. 특별자치시는 본인이, 특자도도 본인이, 대도시도 본인이, 시장도 본인이, 군에서는 당연히 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누가 하냐? 누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하고 정비구역은 누가? 정비계획은 누가요? 광역자치단체 누가 한답니까? 특별시장. 다시 누구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건너뛰고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구역은 누가 해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데 대도시는 도지사 근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대도시는 누가 한다고요? 대도시시장이 한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누가? 대도시시장이다. 이거 알고 출발해야 돼요. 그 정도는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95페이지 먼저 기본계획. 자, 먼저 기본 방침이 나왔죠. 기본 방침. 혹시나 봐봐요. 기본 방침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재개발이 갖다 전국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좀 나선돼 가지고 국장이 10년마다 기본 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딱 그 부분 하면 돼요. 기본 방침은 국가가 우리나라 전체에다 국장이 10년마다 기본 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딱 거기까지만. 밑에 박스 보게 되면 박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 맨 밑에가 잘못됐죠. 도지사 좀 수정해주고요. 시장 구순 나왔는데 도지사 수정하고. 자, 그 박스 그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되고. 기본계획 누가 만들고 정비계획 누가 만들고 구역 누가 지정하는가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 알아놓고요. 그럼 넘어가면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인데 자, 정비기본계획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는 웬만큼 해볼만한데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정비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둘이 비슷비슷할 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과 정비계획 내용이 뭐가 있는가 얘는 포기해야 돼. 포기. 그 내용 가지고 풀지 말고 나머지 걸로 풀 생각해야 돼요. 모릅니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구분 안 됩니다. 단지 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계획이 있고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입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기본계획 수입자입니다.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 방향 제시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군은 대규모 정비사업 없으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 시장하는데 10년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런 숫자는 암기해야 돼요. 10년만 수립하고 5년만 재검토. 단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수립이 필요. 반드시 해야 되고 도지사 수립이 필요. 이 말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반드시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지사 수립이 필요. 반드시 하고 도지사 말 안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재검토는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승인인데 승인.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확정.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이제 고시 보고인데 고시는 상식이고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 은근 잘 나온 게 신경 써야 돼요. 국장한테 보고한다.
5번 모르면 간첩입니다. 공법상 무슨 계획 수립 기준은 작성 기준은 수립 방법은 100% 누구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인데 정비계획입니다. 시장우수는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장우수는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때 시장우수가 누굽니까? 얘죠 얘를 줄여서 뭐라 한다 우리는 시장군수로 간다. 시장군수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얘들이 지금 여기서는 시장우수요. 시장우수는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가 이거 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포기 안 되는 거 빨리빨리 포기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2번 정비계획 위반 제한 신설되고 출제 안 됐으니까 중요하게 봐야 돼요. 토의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시장우수한테 정비계획 만들자 위반할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3개 있는데 니은, 디귿은 함정이 안 되니까 수술 읽고 기억자 몇 회 기억. 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되지 아니하며 이 지금 예정구역에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에서 여기 앞으로 정비사업한다 뭐가 있더라고요? 정비 예정구역이죠. 예정구역.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에 뭐가 있습니까?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있죠.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시기. 언제 수립한다고? 2015년 수립한다. 2015년도에 뭘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 만듭니다. 주민들은 기다리는데 몇 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정비계획 안 만들면 주민들이 찾아가서 정비계획 만들자라고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 누가 토기동 소유자가 시장구 정비계획 위반하자 하고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할 때는 가서 말로 하라고요? 서류 들고 가라고요? 이러이러한 서류 첨부한다. 그런 서류 의심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도면 웬만큼 눈치가 쌓여야 돼. 눈치가. 항상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뤄야 원하는 점수 나옵니다. 눈치. 당연히 제한할 때는 그런 서류 있고 그거 다 쓰게 되면 이건 요약집이 아닌 책이에요. 책. 그런 서류는 의심한 게 아니고 제한받았으면 대답은 해야 돼요. 시장에서 제한받았으면 60일 결과 통과돼 한 달은 통과돼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는 있다. 아직까지 신설되고 출제 안 됐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주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 지정인데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 그 내용 읽으면서 알려고 있지 말고 스스로 느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 이거죠. 이해할게요.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장은 본인이 직접 지정.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정비계획 만들어가지고 정비계획 직접 지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요청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시도 대도시가 지정할 때 심의합니까? 지금 그런 거 물어볼 단계가 아니죠. 심의 것도 지정하면 고시합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뭐 한다? 보고한다. 보고가 있다. 보고를 잘 물어보니까 보고 있다. 그 정도만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 지정에서 1, 2, 3, 4 포인트는 4입니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뭐 1, 2, 3은 상식이 돼야 되고 5번 정비계획 분할과 결합 가능성인데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만 하세요. 이거 지금 도시개발구역 이러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떨어져 있는 거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눌 때 각각 면적 얼마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나눌 때 만 제곱미터, 만 제곱미터 이상. 일주일 전에 배웠는데 너무 멀리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은 이거 분할할 때 효율적인 추진에서 분할한다. 분할로 각각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경관부에서 결합할 수 있다. 도정법 똑같아.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분할도 있고 결합이 있습니다. 그냥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분할로 각각 면적 없으니까 안 물어봐요. 개발법 만 이상 있으니까 물어보고 도정법 없으니까 안 물어보고 분할도 하고 결합도 한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고 6번 정비계획 지정할 때 정비계획 지입로 설치가 필요하면 지입로제과 인적지를 포함해서 정비계획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4번에 1번 이게 잘 나옵니다.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하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정비계획 지정하면 정비계획은 뭐가 돼요?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그렇게 말고 있으면 문제 풀려요.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한 고지가 있으면 국계법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된 것을 본다. 1번 잘 나오고 2번은 반대말인데 중요하진 않아요. 반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비구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정비구역 안의 행위자입니다. 정비구역 안 행위자. 이것은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동시에 같이 묶어놨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에서 건물, 주 하려면 허가받는다. 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포함, 용도 변경, 대수선, 공작물인데 차이는 뭐였습니까? 대수선이 도시개발구역은 허가받고 정비구역은 허가 안 받아요.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공정 설치, 토지용질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중목의 발전 식재 허가받고 반대로 안 받는 것 그러면 재복구 진환수 응급 조치 안 받는다. 농림수산물 생산을 직접 해야 되는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그런 거 허가 안 받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안 받고 토적 채취 허가받지만 자연경관 훼손한 토적 채취 안 받고 토지 분할 허가받고 안 받는 거 없어요. 물건 적치 허가받는데 남겨두기를 한 대지에다 물건 쌓는 거 안 받고 종목의 발전의 식재 허가받는데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안 받는다. 단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받는다. 조심하고 기득권 보호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똑같아요. 건물 토토토축 내가 허가받아서 건물 토토토축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며칠 내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이 지금 건물 토토토축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비도시계획사업이요. 비도시계획사업은 항상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비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장에 지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러니까 항상 비도시계획사업인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그 인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으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찾아서 의견 드려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다든가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국토개혁법 개발행 허가받은 거고 허가 안 받고 한다든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원상회복 명령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 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그런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요. 정비구역 해제는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가 있고 두 번째 직접 해제가 있는데 해제 신청은 누구한테 신청하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시를 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하고 특별자치도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직접 해제하고 자 이러이런 사유가 있으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이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예요. 하이한다. 끝맺음이 하이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이런 사유가 있으면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 직접 해제는 하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요. 직접 해제는 누가 그러면 시, 도, 대도시장은 다음 같은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해제해야 한다. 신청에 의한 해제는 신청도 하이한다고 해제도 해야 한다. 1번 예정구역의 해제 몇 년이요? 3년. 앞뒤만 빼고 내용 읽어봤자 어차피 몰라 읽어봤자. 두 번째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그냥 추진위가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추진위가 없으면 몇 년이고 3년이고 세 번째 도시환경 몇 년이고 5년이고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은 15년 플러스 3분의 2이고 다섯 번째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해제 신청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직접 해제는 첫 번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아무리 봐도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신청하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미 이쪽이 났어요. 이쪽이 났으니까 물론 이것도 나겠지만 그래도 이쪽이 좀 더 중요해. 이쪽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돼. 해제는 원래 끝맺음이 뭐예요? 해제는 원래 끝맺음이 해야 한다. 근데
얘는 할 수 있다니까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특이하게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암기하지 뭐 읽고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 99페이지 위에 3번입니다. 해제효과. 정비계획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정비계획 지정 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2번 정비계획 해제되면 시도 대유도 이상 해제된 정비계획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로 뭐가 해제된다 했죠? 재개발이 주로 재개발이 주로 해제되니까 뭐로 바꾼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바꾼다. 그다음에 3번 시도 대유도 이상은 정비계획 등 해제하면 그 사실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국장에게 통보. 정비계획 지정하고 국장에게 보고하듯이 정비계획 해제도 국장한테 보고인데 보고 그 말 대신에 통보 글자만 그 말이 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재건축 안전진 재건축 안전진단. 확률상 반만 됩니다.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장우선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서 다음 한 해에 해당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첫 번째,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두 번째,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이상이 동의받아서 안전진단 요청한다. 그러면 밑에 요청받은 시장구는 30일 내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자에게 한다 만다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함정이 총 몇 개 들었어요? 5개 들었어요. 5개. 첫 번째, 안전진단 누가 한다? 시장구는. 두 번째, 토지등 소유자가 요청할 때는 얼마 동이다? 10분의. 세 번째, 요청받으면 시장구는 며칠 내에? 30일 내. 30일 내. 네 번째, 진단 실시하라요. 실시 여부를 알려주라요.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다섯 번째, 시도한테 보고합니까? 요청자한테 통보합니까? 요청자한테 통보합니다. 그게 5가지입니다. 함정 5가지. 그 중에서 뭐가 밝히는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진단 비용의 원칙은 시장우수입니다. 시장우수 부담하는데 2번 니은 요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는 그자에게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번 세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권입니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금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 다만 대등이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물이면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제외할 수 있는 게 천재지변들은 주택이 붕괴돼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수 있다고 시장우수가 인정하는 것,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우수가 인정하는 것, 노불량 건물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는 것들,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계획 포함된 것을 써서 시장우수가 인정하는 것. 여기서 포인트는 시장 군수 인정이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이다. 또는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틀렸다. 제외할 수 있다. 말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다는 거. 시장군수를 시도로 바꾸든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이 말 같다. 진단 대상에 포함시킨다. 말 쓸 때 돌린다고. 섞지 마라. 4번 시장우선 현지 조사 등을 거쳐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합니다. 진단기관은 뭐가 있는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고 5번 안전진단기관은 진단 실시하고 진단 결과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고 시장군수하고 요청자한테 주고 중에서 없음. 6번 시장우선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도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6번은 중요해요. 정비계획 수립 결정은 누가요? 시장우선. 재건축 결정은 누가요? 시장우선. 중요고. 7번 시장우선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했으며 지체 없이 시도의석에 결정했다는 사실. 안전진단 결과보다 함께 제출. 정비계획 수립 결정했다. 재건축 결정했다. 너도 진단 결과서 봐라라고 시도한테 보냅니다. 그럼 8번은 시도가 봤을 때 진단 결과가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는 공단의 연구원에다가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어요. 적정성 검토 의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결정 취소라 재건축 취소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근데 시도가 안 하니까 9번 국장이 시도한테 방금 전에 받은 자료 나한테 다시 보내. 국장이 검토하고 국장 판단에 정비계획 이 진단 결과보다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장이 시도의석에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하세요. 다시 요청하고 하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도의사는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공단 연구원한테 의뢰해서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하고
한 결과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시도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 수익 결정 취소, 재건조 결정 취소해라 라고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돼요. 10번 주의해야 돼요. 시장군수가 결정한 정비계 수익 결정, 재건축 시행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자 누구냐? 그다는 시도지사입니다. 국정이 아니고 시도지사다. 거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니까 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정비 기본계획 수립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자.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군수 다 돼요. 다 돼요. 다 되는데 어디서는 군은 수립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은 수립 의무가 없다. 그래서 군수가 되고요. 10번 기본계획이 틀린 것은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도시, 시장은 기본계획 10년 대 수립한다.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잘 됐죠? 10년마다 수립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수립이 필요 그럼 하는 거고 도지사가 말 안 하면 안 해도 괜찮고 2번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 수립을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한다. 10년마다 재검토하고 아니 10년마다 10년 단위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다. 그 숫자는 중요하니까 암기 좀 해주고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3번 특별시, 광역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받는다. 말도 안 되죠. 하지 말아줘.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확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지사 승인받고 3번은 도저히 말이 안 되고 4번 특별시, 광역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할 때는 14 이상 주민의 공람하고 의견 청취한다. 옵니까? 했습니까? 패스입니다. 패스. 5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장한테 보고한다. 4번은 몰라도 괜찮으니까 5번 알아야 돼요. 국장한테 보고합니까? 보고합니다. 지문 5개 다 알고 문제 푼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면서 그냥 답 찾을 생각, 답 찾을 생각. 14일 주면 14일인가요? 30일인가요? 따지지 말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3번이 맞았으니까 4번은 틀렸겠지 이래야지. 그런 숫자 탔고 그런 거 하면은 안 돼. 넘어갑니다. 문제 12번입니다. 기본계획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기본계획 20년대를 수립한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안다 그래야죠.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2번에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뭐가 포함되는가? 2번은 눈치로 해도 알 수 있겠지만 그냥 패스하자고 패스. 산업의 유치업종. 산업이 뭡니까? 공장 아닙니까? 공장. 업종이면 종류 아닙니까? 뭐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뭐예요? 그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기본계획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다른 지문 나오면 어차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된다. 바로 패스 무시하고. 3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이것도 패스하면 내년에 또 와요. 뭡니까? 네. 무슨 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100% 누구라고? 국장이 정한다고. 국장 틀렸고. 4번 시장 기본계획 수립안을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알아야 되고. 맞는 말이죠? 자,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안을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국토교통부령이요. 이거 대통령령이에요. 의심하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언제 하지 말아 그랬어요? 이거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앞에 있으면 의심하지 말아죠. 뒤에 있으면 의심해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것들은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해야 돼요. 국장한테 보고한다. 맞는 말이고. 5번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에 반영한다. 10년이 몇 년이라고? 5년.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지 뭐 이렇게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2번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무시해야 돼요. 무시. 상식적으로 유치 업종까지 기본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네. 국장한테 보고한다. 13번입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 더 옳은 거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또 나왔네. 군수 X.
8월 특별시 광시 특자의 특자도 시에 대해서 군 안 하고 10년 달 수입한다. 군수 때문에 X네. 2번 인구 100만 명 미만 시는 기본계 수입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 100만 명 미만 시 이러면 안 되고 50만. 즉 대도시가 아닌 시니까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아닙니까? 50만이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그때만 하고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그 말 안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00만은 아니란 얘기고 엉터리고. 3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에 대해서 국장 승인받는다. 어쩐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장이 직접 확정하고 일반적인 시장만 도지사 승인받는다. 5번 기본계획 승인 신청받은 국장은 중도의 심의를 거쳐 한마디 하죠. 승인 안 하는데 자꾸 나오느냐. 누구라고? 그냥 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 심의지 국장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냥 국장은 가만히 앉아있다 뭐만 하면 돼요? 보고만 받으면 돼요. 보고만. 5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시 시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재검토 기본계획 반영. 5번은 옳은 편입니다. 14번입니다. 대도시장의 권한이다 옳은 거. 1번 대도시장은 도지사가 기본계 대도시시장은 도지사가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 기본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마디 하지. 요즘 대도시는 도지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하고 같은 급이다. 걔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도지사 절대 도지사 권한 안 받습니다. 대도시장은 반드시 수립합니다. 틀렸죠? 2번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또 나오네. 어쩐다니까? 승인 안 받는다니까? 나는 직접 이렇게 되죠. 3번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지방도시 심의를 거친 후에 관계부 협의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 간첩. 고향 앞으로. 심의 거친 후에 협의한다. 심의가 먼저 협의가 먼저. 아직도 모르면 간첩이에요. 왕은 뭐 협의란 말 나오려고 하는데 어쩐다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 거친 후에 협의한다. 말이 안 되죠. 협의하고 심의한다. 4번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계획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맞죠? 시도 대도시니까. 5번 대도시장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그런 거 없습니다. 직접 확정입니다. 15번입니다. 정비계 위반 제한 틀린 거 위반 제한입니다. 1번 정비계 위반 제한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미 답 나올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년, 60일, 30일 그거 말고 답 없어요. 1번 토의동 소유자는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산 정비계 수입 시기가 6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 수입되려면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땡이지.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지. 1년. 2번 시장군색의 정비계 위반 제한할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의동 소유자 동의받는다. 3번 시장군수는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일부터 60일 내 정비계 반영을 제한대에 통보하고 4번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고 5번 시장군수는 제한을 정비계에 반영할 경우는 제한서에 첨부된 도시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그러니까 지금 제한할 때 도시계획 도서하고 정비계획 도서하고 계획설명서를 첨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갖다 제한 받아가지고 할 때는 그 그대로 또 만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1번. 2번 같은 내용 무시해야 돼요. 지금 정비계 위반 제한할 때 혼자 가서 한다 말이 안 되죠. 어른들도 주민들 동의는 필요하겠지. 얼마 동의입니까? 그런 거 따지면 안 되고. 16번입니다.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필수사항이 아닌 것은 얘도 기출문제인데 정비계획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보지 말고 통과. 모르는 건 패스. 끝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끝난 다음에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오면 마음에 좀 진정이 돼가지고 못 푸는 문제가 풀린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순서대로 풀면은 100% 1, 2, 3, 4, 5, 6, 순서대로 풀면 떨어져요. 그 생각해야 돼요. 순서대로 풀면 떨어진다. 지문 긴 거 풀면 떨어진다 생각하고 처음 본 거 풀면 떨어진 거. 정비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가 아예 공부 안 했어요. 해봤자 안 되니까 패스했다고. 끝난 다음에 다시 온다고. 그냥 부담 없이 읽어봅니다. 이제. 자, 정비계획에 뭐가 있을까? 정비사업의 명칭. 무슨 우리 지금 여기가 뭡니까? 무슨 동요? 여기가 노원이나 노원? 노원군가요?
그러면 정비사업 할 때 농구 무슨 재개발구역 그런 명칭부터 하면 돼요? 당연히 1번에 있어야지 명칭은. 두 번째 정비구역 면적 당연히 있겠지. 세 번째 공동 이용설 설치계 있겠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언제 한다 있겠지. 조합원의 권리 의무 있겠지. 그걸 뭐 생각해 보라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이것은 누가 정해야 돼요?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해가지고 어디에 있어야지 상식적으로 정관에 있어야 돼요. 정관.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상식적으로 정관에 있어야지 정비계획 있을 내용은 아니야. 얘는 눈치로 푸는 거고. 17번입니다. 정비계획 지정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아까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누구는 아니다. 국장은 아니다. 18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정비구역 지정은 시, 대도시 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해서 시, 도, 대도시장이 지정 고시한다. 옳은 표현 됩니다. 이러면. 2번. 정비구역 지정한 경우는 국장에 보고해야 된다. 중요고. 3번. 시장 우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정비구역 하나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4번. 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계획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O야 X요? 뻥은 치지 말고. 네, 저는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O야 X요? 아, 그럼 통과해야지. 통과 거짓말하지 말고. 혼자 공부했는데 나중에 혼자 문제 풀 테하고. 저는 이 제도 만들고 한 번도 못 써먹어가지고 아예 설명 안 해줬어요. 문제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제도 만들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망한 것 같아요. 재개발의 원체 투기가 심하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다 지금 여기다 보면 딱 하게 되면 여기죠. 자 여기에다가 정비구역에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이러이러한 행위하려면 허가받으세요. 뭐라고? 건물, 축 하려면 허가받으세요. 정비구역 안에서 건물, 축 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나무 베고 심는 것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보상에 영향을 준다고. 심는데 10원, 보상이 50원. 5배 장사하면 심어야지 그러면. 이러니까 건물 축 허가받으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물 축 허가받으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물 축 허가받으라. 이러고 벌 만드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머리가 좋다고. 단점 뭐라고? 머리가 좋다고. 우리를 갖다 바보로 하냐 우리를 갖다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안에서 허가받으라.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뭐가 나오는데? 정비 예정구역. 앞으로 여기다 정비구역 지정할 거 미리 알려주니까 바보같이 여기서 왜 하냐 여기서 먼저 들어가지. 그 전에는 안 했어요. 몰랐으니까 이런 것 같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웬만큼 알아요 이제. 예정구역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러니까 예정구역 지정할 때 모르게 숨어 삽니까? 주민 여러분 예정구역 지정하려고 했는데 할 말 있으면 나와서 보고 하세요. 이거 해요 안 해요? 해야지 공개적으로. 그러면 주민들한테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려고 합니다. 나와서 보세요. 주민들 가서 봐요 안 봐요? 봐야지 당연히 봐야지. 안 보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특이하게 관심 없는 사람이 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민 여러분 와서 보세요. 갑니까? 보지. 가서 보고 말합니까? 안 하지. 뭐 합니까? 나무 심지. 나무 몇 그루 심으면 끝난 다음에 집 하나 줘요? 나무 몇 그루 가지고 있으면 집 줘요? 나무 가지고 있으면 집 줍니까? 집은 안 주지. 보상마지. 그럼 여기에서 집을 받으려면 나무 심을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집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지? 집을 가지고 있든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쩐다고? 집은 쪼개기. 땅 하나 가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쪼개야지. 이렇게 쪼개야지. 하나가 몇 개인데 9개 되고. 그럼 갑자기 분양금 몇 개 돼요? 9개 돼요. 건물이 없는데 잽싸게 건물 지어야지 이렇게. 이거 연립 같은 거 지는데 순간에 2달이면 뚝딱 더 지어 이거. 그럼 분양권 하나가 몇 개 생긴 거요? 9개 생기는 거요. 이게 뭐라고? 지분 쪼개기. 그러면 이게 주민 여러분 얘기했다. 우리가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려고 하는데 나와서 보세요. 주민들 일단 본다니까. 어딘 줄 알아야 되니까. 여기라 했는데 이쪽 가서 뻗지다고 해서 만드니까 이것은. 그럴 거 아니요. 그럼 여기서 뭐 한다고? 토지 쪼개기하고 건물 건축.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이게 뭡니까? 이게 지분 쪽이에요. 지분 쪽이. 두 가지 행위를 여기서부터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잖아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지역이 있거나 근데 지금 재개발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개발은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옛날은 너나없이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뭔가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봤자 주민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야. 하든가 말든가. 와서 보세요. 안 본다니까 관심 없다니까 이제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뭘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만들다. 정비구역 지정하기 계획 만듭니다. 주민 여러분 계획 만듭니다. 와서 보세요. 말해야 안 해요? 하지. 그때부터 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뭘 막아라? 지분 쪽 얘기를 막아라. 뭐가 지분 쪽 얘기라고요? 건축, 건축과 토지분할. 이 제도 만들 때 말자 나라 망하더란 얘기요. 지금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도 시험에 못 써먹었어요. 그게 4번 얘기인데 그러니까 4번은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설명해 준 적이 없으니까. 통과. 4번 모른다고 모르니까 5번이 있는데 5번. 시장으로서는 정비기 지정되면 정비기 지정고시부터 3년 내 정비기 수입받으며 3년 이내 정비기 수입 고시되지 않으면 정비경 3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된다. 정비계획 지정하고 몇 년 내 정비계획 만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밤새 머리 쥐었다도 안 나와요. 모르면 좀 컨닝이라도 좀 해봐요. 모르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정비계획 만듭니까? 뭐라고? 또 1년 그래? 아니 순서가 주민 여러분의 순서가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정비계획 만듭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지금.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구역 지정한다니까.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구역 지정을 한다고.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3년 내 정비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뭐합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5번 영털이 아닙니까? 엉터리. 틀린 것은 4번은 모르지만 5번은 알잖아요. 5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절대 중요한 거니까 알려가지 말아요. 19번입니다.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자, 이 문제 풀지 맙시다. 19번 문제는 X 풀지 말고 넘어가요. X 가능성 없으니까. 20번입니다. 자, 국계법령 규정된 시장우수가 시도의사에게 정비기 해제 신청서로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 아까 했죠. 여기 이거 쫙 해가지고 예정격 3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있으면 2년이고 없으면 3년이고 도시환경 5년, 주간 개선 15년 3분의 1, 추진 승인 취소, 조합설 민가 취소. 봅시다. 1번 재개발 재건축이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다고 어쩌 추진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년인지? 2년인지.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2년 된 날까지 조합설 민가 신청하지 않냐면 그 가루 안에 추진이 걔는 아니에요. 걔를 빼버리면 이 신청 들어오니까 써놨을 뿐이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냐면 그럼 몇 년이요? 3년이 돼야 되고. 답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추진이 있으니까 몇 년이고? 2년이고. 4번은 라번은 누가 하고? 조합이 하니까 3년이고. 5번 도시환경 몇 년이고? 5년이고. 21번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닌 것은? 한번 쓱 훑어보고 답은 몇 번입니까? 이런 걸 보너스요. 5번이죠. 정비구역 안에 전체로 결정된 대지에다 물건을 쌓는 것. 22번입니다. 시장으로서 허가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몇 번? 1번. 경작을 위한 행정병 허가 안 받갑니다. 괜히 생각은 차지 말아요. 이것은 23번입니다. 생각할 게 따로 있지. 23번.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될 행위는 자 1번. 농산물 생산에.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농산물 생산에. 이거 봐봐요. 1번하고 2번하고 5번 봐봐요.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비닐하우스, 정모배양자. 셋은 동시에 빠져나갔죠. 자 그러면 경작을 위한 행정변경이냐 경작지에서 관산용 주목의 임시직자냐 답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24번입니다. 정비계 행위자에 틀린 거 1번 이동이 용이하지 않으면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달 이상 물건 정차가 받습니다. 2번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시행자 의견된다. 여기서 시행자 무슨 시행자요?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찾아가서 야 지장을 주냐 물어는 봐야 돼요. 의견 드려야 되고. 3번 허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 얘도 지금 기출문제예요.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다. 허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는 뭐라고요? 다시 허가다. 다시 허가. 새로운 행위니까. 허가받은 사항 중 어쩌고 저쩌고 변경할 때는 그건 어쩐다고? 경미한 변경이니까 허가 안 받는다. 그런 걸 눈치껏 해야 되고. 4번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정비계 지정공시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계 지정공시 되면 한참 허가받아서 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이 도시개발계획이 지정되면 며칠 내 신고하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그 숫자 암기해야 되고. 5번 정비계획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국토개법 개발행 허가받은 건다. 도시개발계획과 정비계획에서 허가를 받으면 국토개법 개발행 허가받은 걸로 봅니다. 25번입니다. 행위자이다. 틀린 것은 1번 건축법 따른 건축물, 가설건물 포함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할 때는 시행자로서 허가 받습니다. 2번 시행자로서 허가할 때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되고 중복되는 거요. 3번 똑같아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하고. 4번 허가받으면 국토개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보고. 5번 재부권 지나서 응급조치 한 달 내 신고한다. 많이 보지 않았나 이거? 재부권 지나서 응급조치 그냥이 한 달 내 신고예요? 그러니까 재부권 지나서 응급조치는 그냥 하고 한 달 내 신고합니까? 그냥 하고 모른 척 합니까? 한 달 내 신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른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국토계획법은 건물 터터터 거기서 재부권 지나서 응급조치는 한 달 내 신고.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달 내 신고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은 재부권 지나서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 끝. 신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26번입니다. 안전진단. 잠시 쉬고 합시다.